안녕하세요. 친환경 농법에 대해 배우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면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수질 오염의 주범, 비점 오염원. 장마철 대비 비점 오염물질 점검. 도대체 비점 오염원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비점 오염의 개념과 농촌 비점 오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점 오염원, 말이 참 어렵죠. 이 비점 오염원을 알기 위해선 일단 점 오염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오염원은 오염이 발생하는 원인, 여기에 지점을 뜻하는 한자 점점자가 붙으면 오염 지점이 명확한 원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이렇게 오염물질이 유출된 경로가 명확하면서 관거를 통해 처리장 등 한 곳으로 모인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형태의 오염원을 가리키는데요.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으니 관리하기도 참 쉽겠죠. 그런데 비점 오염원은 이와 반대입니다. 역시 한자로 살펴볼까요? 비점, 안일비의 점점. 즉, 배출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땅 위에 버려진 쓰레기나 논밭에 뿌려진 농약을 상상해 보세요. 이 위로 비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겠죠. 이렇게 쓸려 내려간 오염물질들은 하천으로 유입돼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강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염의 정도가 심하면 녹조 현상이나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처럼 도시나 도로, 농지, 대기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불특정하게 배출하는 것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수구나 도랑같이 일정한 배출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걸 알아채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참 어렵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수 처리장과 같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물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물이 흡수되지 않는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빗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 수면이 증가하고 강우 특성도 점차 변화하는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비점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점 오염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점 오염원의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60도, 70도 아닌 무려 80% 이상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농민분들의 노력이 꼭 필요한 셈이죠.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원을 농촌 비점 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논이나 밭,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경지에는 재배를 위해 비료나 농약, 가축분, 퇴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뿌린 양분이나 농약 성분이 비와 함께 섞여 유출되는 것이 바로 농촌 비점 오염원에 해당됩니다. 이뿐일까요? 모내기 전 썰매질을 하면서 발생하는 흙탕물이나 비가 내리며 생기는 토사 등도 농촌 비점 오염원에 해당되죠. 이렇게 발생한 농촌 비점 오염원은 빗물과 함께 하천과 저수지로 흘러가고 이는 곧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아니, 농사를 짓는데 말이야, 농약을 안 뿌릴 수도 없고 모내기를 하는데 썰매질을 안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짠! 그래서 준비한 방법입니다. 바로 농경지 최적관리. 농경지 최적관리란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흙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침사지 조성, 이렇게 시설 설치를 통한 기법이 있고요. 영농 폐기물 분리배출처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관리 기법을 사용하면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한 실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부안군 동진면의 한 지점에서 실제로 최적 관리를 적용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확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료와 물고 관리를 기존대로 시행한 농지와 물고만을 관리한 농지, 완효성 비료를 사용해 시비를 관리한 농지, 이 모든 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킨 농지의 수확량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 농지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농지에서 수확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작물의 생육 역시 기존 농지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두 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질소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벼가 웃자라서 태풍이 올 때 벼가 도복될 위험이 높은데요. 최적 관리를 적용한 좌측의 논이 기존의 농법을 적용한 우측의 논보다 도복 피해가 훨씬 적은 게 보이시죠? 이처럼 농경지 최적 관리를 하면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고 동시에 수질 오염도 개선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랍니다. 농촌 비점 오염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 어떠셨나요? 농경지 최적 관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각각의 기법들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볼 테니까요. 농경지 최적 관리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